미도는 한정판을 낼 때마다 완판 기록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동안 한정판의 장인이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서 말해보면 한정판의 매력이 정규 컬렉션마저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왜 미도는 좋은 사이즈와 디자인에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까지 있는 모델들을 정규 컬렉션에 편성하지 않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제 미도의 정규 컬렉션에서도 끝장나는 시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월드타이머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이 시계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처음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전 모델들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했을 때 초도 물량은 살짝 공급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품절 대란을 겪지 않고 이 시계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5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되는 워치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미도가 만들었던 시계들 중에서 수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전드 타임피스를 영감의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파워와인드 1000 다이버, 이른바 레인보우 다이버라는 별명을 가진 시계인데요. 별명대로 이 시계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건 형형색색으로 표현된 다이얼의 감압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필요하다면 정말로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도는 2번에 걸쳐서 이 모델을 재해석한 한정판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1961개나 되는 꽤 규모 있는 한정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모두 출시되자마자 완판을 시키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시려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생긴 시계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매력은 가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재밌는 역사와 개성을 갖춘 모델을 미도라는 대형 브랜드에서 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개성 있는 시계를 구하려면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에까지 연락해 가면서 내야 될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시계가 고장이라도 나면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됐었고요. 미도에서 이런 시계가 나온다는 건 만듦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뜻이고 사후 서비스도 믿을만 하다는 뜻이니까 시계 팬들 입장에서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38mm였던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정판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손목위에서 부담 없이 느껴질 직경 40.5mm의 러그트러그 46.9mm라는 좋은 케이스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m 방수 성능의 다이버 시계라는 기본적인 틀은 이어가면서도 그동안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강력한 기능들을 덧붙여서 더 빵빵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 13.4mm로 준수하고 러버 스트랩을 포함해 98.6g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 폴리시된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다가 위로 솟아오른 박스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를 조합시켜서 1960년대의 바이브를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더 이상 원작에 구애받지 않는 시계입니다만은 레트로 바이브는 기존의 한정판에서보다 이 시계에서 보다 픽진하게 구현됐습니다. 우선 케이스에서 크라운 가드가 사라지면서 그 시절 시계의 단순함에 좀 더 가까워졌고요. 그만큼의 덩어리를 케이스에서 덜어낸 덕분에 체감 사이즈도 작아졌습니다. 텍스처가 살아있는 트로픽 러버 스트랩도 그 시절 다이버 시계에서 많이 활용되던 것이라서 시계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선 블랙 베젤에 오렌지와 옐로우 색상을 중심으로 구성한 다이얼의 조합이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의 다이버 시계들이 오렌지색을 과감하게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착안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네이비 블루 베젤에다가 옐로우와 그린, 핑크와 블루를 섞어 쓴 다이얼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버전은 최근에 트렌드로 떠오르는 색상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그 시절 감성과 잘 연결이 되네요.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다이얼의 색감이 실제보다 쨍하게 표현될 때가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시면은 원색이라기보다는 화이트가 많이 섞여 있는 은은한 색감이어서 여러 착장에도 잘 어울립니다. 무슨 기능이 있는지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 레인보우 다이버의 상징과도 같은 형형색색의 감압 테이블이 다이얼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가장자리에 GMT 시계에 필요한 1시부터 24시까지의 챕터링까지 더해져서 다이얼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엔진에도 한 방이 있습니다. 100만원대 시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리얼 GMT 무브먼트를 장착했습니다. 파워 리저브도 80시간에다가 자성에 반응하지 않는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무브먼트의 기본 스펙도 아주 좋습니다. 그 위에 월드 타이머로도 쓸 수 있고 타이머로도 쓸 수 있는 양방향 회전 베젤을 장착했습니다. 60클릭이고요. 21mm라는 흔하지 않은 러그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퀵 릴리즈 레버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트랩도 2가지를 주니까 다양하게 외양을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멀티타임 시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갖다 붙였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겠습니다. 리얼 GMT 무브먼트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분들께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위스의 제네바로 제가 출장을 갔다고 쳐봅시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시간이 8시간 정도 느린데요. 보통의 시계라면 크라운을 2단계까지 뽑은 다음에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아예 전부 다시 맞춰야 하니까 매우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같은 리얼 GMT는 용도를 1단계까지 뽑은 다음에 8시간의 시차만큼만 앞으로 돌리면 끝입니다. 번거롭게 휴대폰을 봐가면서 시간 전체를 다시 맞출 필요 없이 시차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스위스 메이드 트루 GMT 시계는 적어도 300만원대 후반이나 400만원대까지 올라가야 겨우 하나쯤 보일 정도로 고급 기능에 해당했는데요. 미도는 이번에도 그걸 200만원이 넘지 않는 모델에다 넣어서 내놓았습니다. 이 시계는 보통 시계와 달리 시분 초침 이외에도 빨간색의 GMT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니까 오전, 오후를 표현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도시의 시간을 나타내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멀티타임 시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도시의 이름이 쓰여 있는 60클릭의 양방향 회전 베젤과 함께 사용하면 월드 타이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의 침이 제네바의 시간을 가리킨다면 세계 도시의 시간을 확인하고 싶을 때 베젤을 돌려서 빨간색 침의 위치가 제네바를 가리키도록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의 시간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도시의 이름과 24시간 표시의 숫자를 일치시켜서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이얼 가운데에 표현된 알록달록한 감압 테이블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분들께 필요한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와 질소가 혼합된 기체로 호흡을 하는데요. 얕은 수심에서 잠깐 잠수를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깊은 수심에 오래 머무르고서 수면 위로 너무 빨리 올라오게 되면은 몸속에 축적된 질소의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버들은 약 5m 정도의 안전 수심에서 한번 멈춰서 몸 안에 축적된 질소를 내보내는 감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전 수심에서 감압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할지는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래 잠수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디컴프레션 월드 타이머의 무지개 테이블은 바로 잠수 시간과 깊이에 따라서 필요한 감압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활용 방법은 놀랍도록 직관적으로 간단합니다. 일단 오늘 최고 몇 미터의 수심까지 들어갈지를 기준으로 무슨 색깔의 표를 참고할지를 결정합니다. 12시 방향의 최고 수심이 미터법과 피트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미터법을 쓰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잠수하는 동안 내려갈 가장 깊은 수심이 30m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0이라고 써있는 그린 테이블을 참고해야겠죠. 물속에 머무른 시간이 18분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감압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분을 머물렀다면 분침이 숫자 5를 가리키는 것이 보이시죠? 올라오기 전에 안전수심에서 5분 정도를 기다리면서 감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핏 복잡한 다이얼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고 따져보면 기능상으로 불필요한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시계들이 많은
고민을 기울이지 않는 시분침과 GMT침의 길이, 날짜창의 형태까지 다이얼의 디자인 안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불을 꺼보면 야광은 적용 면적이 넓지 않아서 특별히 좋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베젤의 영분 마커와 시분침 그리고 야광 인덱스 부분에 골고루 발라두긴 했습니다. 한정판과 마찬가지로 뒷면은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에 오션스타 시리즈를 상징하는 불가사리를 새겼습니다. 한 번쯤 무브먼트를 보여줄 법도 한데 미도의 다이버 시계들은 디스플레이 백을 좀처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네요. 메인 스트랩인 트로픽 러버 스트랩은 착용감도 부드럽고 특히 이 시계가 가진 방수 성능과 레트로 바이브를 잘 살려주는 선택이라고 생각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스타일의 스트랩이 먼지가 지나치게 많이 달라붙는다던가 너무 뻣뻣해서 착용감이 나쁘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도는 명성답게 상식적인 품질의 러버 스트랩을 제공하고 있고요. 버클도 이렇게 든든한 걸 달아뒀습니다. 메쉬 스트랩은 다이버용 메쉬 스트랩답게 튼튼한 짜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얇아서 금방 휘어지거나 망가질 것 같은 메쉬 스트랩도 있는데 이 시계에 들어간 건 헤비 듀티 스타일의 묵직하고 짜임새 좋은 두께가 있는 메쉬 스트랩입니다. 메쉬 스트랩의 전반적인 만듦새에 비해서 클래스프는 약간 평범하다는 게 다소 아쉽기는 해도 보너스 스트랩이라는 걸 감안하면 대만족입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미도의 디컴프레션 월드 타이머 스페셜 에디션은 진작에 레귤러 컬렉션으로 나왔어야 할 미도의 가장 매력적인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다이얼을 가진 시계였는데요. 레귤러 컬렉션에다가는 GMT와 월드 타이머 기능을 추가하면서 더 복잡한 시계로 만들었다는 게 참 미도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시계의 매력은 은은하게 돌아있는 쪽에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